이 테헤란로 임대료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테헤란로는 앞으로 25년, 26년, 27년 이후까지도 특별하게 이러한 대형 빌딩들이 공급될 계획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리치부동산 김종찬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목 그대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무지구인 강남구 테헤란로의 대형 빌딩 두 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위워크 빌딩과 예전에 인터파크가 사옥으로 사용하던 삼성동 빌딩 두 건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두 빌딩 모두 삼성역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포스코 사거리에 인접한 빌딩인데, 이 두 빌딩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비교하기 전에 두 빌딩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면, 먼저 위워크 빌딩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고 테헤란로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곳은 모두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58%, 용적률 997%로 지어졌습니다. 대지면적 422평가량이 되고, 건물은 지하 6층부터 지상 19층까지 전체 연면적은 6,088평가량이 되고 1993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 지하 6층은 기계전기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주차 공간이고요. 자주식과 기계식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9층까지 모두 오피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동 빌딩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똑같이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삼성동 빌딩도 건폐율 50%, 용적률 800%로 지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좀 더 큽니다. 663평가량이 되고, 건물은 지하 8층부터 지상 17층까지 전체 연면적이 9,280평가량이 됩니다. 2010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위워크 빌딩보다는 컨디션이 훨씬 뛰어나고 내외관 상태가 아주 양호한 건물입니다. 이제 지하 3층부터 지하 7층까지 모두 자주식으로 124대 주차가 가능하고,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리테일 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하 1, 2층에는 헬스클럽이 들어가 있고, 지상 1층에는 기업에서 안테나 매장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부터 지상 19층까지 모두 오피스 공간입니다. 첫 번째로 입지입니다. 먼저 위워크 빌딩은 테헤란로 54m 대로변을 끼고 있고 삼성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삼성역까지 400m, 그리고 삼성동 현대백화점까지 150m 가량이 되기 때문에 모든 테헤란로 빌딩들이 그렇겠지만 입지는 최상 중의 최상입니다. 해당 건물이 있는 곳은 향후에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공사라든지 GBC 신축 현장, 더 넓게 보면 잠실 종합운동장에 있는 잠실 마이스까지 그 개발 수혜를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54m 도로를 끼고 있고 측면에 8m, 후면에 6m 삼면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주 출입구를 측면 쪽에 배치하고 주차장을 후면 쪽에 배치했기 때문에 전면 건물 공간은 아주 와이드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워낙 대형 건물의 3면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동 빌딩의 입지도 위워크 빌딩과 마찬가지로 최상급 중에 최상의 입지입니다. 똑같이 포스코 사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삼성동 빌딩은 테헤란로가 아니라 삼성로에 접하고 있고요. 똑같이 현대백화점까지는 300m, 삼성역까지는 550m가 걸리고, 북쪽으로 한 550m 8분 정도 걸어가면 9호선 삼성중앙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역시 영동대로 복합개발공사나 GBC 신축 현장에 수혜를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근무하는 상주하는 임직원들의 출퇴근이 약간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의 컨디션입니다. 위워크 빌딩은
1993년에 준공되었고 삼성동 빌딩은 2010년에 준공되었고요. 두 건물 모두 대수선 따로 이렇게 크게 리모델링은 진행하지 않아서 그 연식에 맞는 컨디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위워크 빌딩은 19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이 외관은 조금 노후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위워크가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내부 공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호화롭게 내부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내부로 딱 들어서면은 정말 깨끗하다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내부 층고가 2.4m 정도 된다는 점, 그리고 카리프트를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향후에 임대료 상승을 위해 건물 가치 상승을 위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한 번쯤은 필요하다는 점, 이런 점들은 고려가 되어야 될 듯 합니다. 그 다음 삼성동 빌딩은 2010년에 준공된 만큼 건물 내외부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외부도 글라스월 통유리창이죠. 정말 멋지게 디자인되어서 지어진 건물이고, 일단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건물의 층고가 굉장히 높고 대지가 반듯한 구조로 60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죽는 공간이 없어서 아주 시원시원한 공간이 나오고 건물 전체적으로 손볼 곳이 전혀 없는 컨디션입니다. 내부에 큰 기업들이 입점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 외에 공실인 공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모두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만 향후에 이곳에 입점하는 기업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입점하기 때문에 그때면은 처음에 위워크 빌딩과 마찬가지로 정말 호화롭게 인테리어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부 공간의 컨디션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삼성동 빌딩이 그나마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부 층고는 2.7m 가량이 되고, 레이아웃도 한쪽에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을 몰아놨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통유리창으로 바깥으로 확 트인 조망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건물의 임대차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테헤란로의 빌딩 임대료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많은 IT 기업들이 판교로 떠나면서 테헤란로의 대형 빌딩들이 공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위워크를 시작으로 패스트5 같은 공유 오피스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건물 전체 층을, 대부분 층을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소규모 IT 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회사들이 테헤란로로 대거 몰리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최근에는 판교로 떠난 기업들이 다시 테헤란로로 돌아오면서 임대료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공실이 없는 거는 당연할 거고요. 임대인이 아주 우위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헤란로 쪽으로는 공급은 아주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몰리다 보니까 임대료가 계속해서 상승하였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신축 빌딩이 센터필드나 파르나스 빌딩들이 들어오면서 전용 면적당 50만 원을 받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빌딩들도 똑같이 임대료 상승을 불러온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위워크 빌딩은 빌딩 이름처럼 위워크가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2017년에 건물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테헤란로의 공실도 많았고 임대료가 지금처럼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면 위워크가 아주 계약을 잘 했죠.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임대료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 시점 향후에라도 위워크가 나가고 새롭게 임차를 맞춘다면 NOC는 30만 원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입지에 자리 잡고 있는 빌딩입니다. 다음으로 삼성동 빌딩은 현재 코오롱 계열사나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정말 건실한 기업들이 임차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위워크 빌딩과 달리 5개, 6개 층이 비어있고 한 3,000평 정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부를 사옥 용도로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삼성동 빌딩의 임대 수준은 건물 내외부 컨디션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NOC를 한 30만 원 중후반 선에서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층당 임대 면적은 510평 가량이 되고 전용 면적은 235평으로 보증금이 6억 6천만 원, 월세가 6,600만 원, 관리비 2,200만 원 선에서 임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매각을 우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임대를 크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테헤란로 임대료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테헤란로는 앞으로 25년, 26년, 27년 이후까지도 특별하게 이러한 대형 빌딩들이 공급될 계획이 없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고, 공급을 하려면 기존의 빌딩을 허물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곳이고, 이제 25년도에 센터포인트 강남이 준공이 되는데 거기도 의류기업인 F&F가 입점하기 때문에 임대가 나올 계획은 없습니다. 이 반대로 CBD 지역에는 25년, 26년, 27년, 28년 계속해서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임대로도 계속해서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순간이 오겠지만, 테헤란로는 앞으로 몇 년간은 공급이 수요를 넘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임대료 상승도 계속 있을 것이고요, 건물의 가치 상승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네 번째는 두 빌딩들의 예상되는 매각 금액입니다. 2024년 들어서 거래된 빌딩을 보면 선능력 옆에 있는 T412 빌딩과 T412 빌딩 건너편에 위어크 타워가 있고, 박삼역 바로 옆에 아크플레이스가 거래되었는데 모두 연면적당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에서 실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삼성동 빌딩 바로 건너편에 골든타워가 제일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평당 3,600만원, 매매금액 4,400억 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을 보면 이 위어크 빌딩 바로 옆에 NC소프트의 사옥으로 사용하던 NC타워가 있습니다. 현재 입찰을 받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매각 금액이 연면적당 4,300만원에서 4,500만원 사이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거래 사례들의 빌딩들을 보면은 NC타워는 거의 신축에 가까운 건물이고 모두 대수선을 해서 정말 새 건물과 같은 컨디션으로 매각을 진행하였던 건이고요. 이 비교적 컨디션이 비슷한 삼성동 빌딩은 연면적당 3,8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에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매매 금액은 3,500억 원에서 3,800억 원 사이에 거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위어크 빌딩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어크라는 임차인이 2017년에 15년간 장기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향후에 임대료를 상승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연면적당 3,500만원에서 3,7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상되는 매매 금액은 2,200억에서 2,400억 사이에 거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삼성동 빌딩 같은 경우에 한 3,000평의 면적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를 사옥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 사옥 용도의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최적의 선택이 될 것 같고, 위어크 빌딩의 경우 건물 컨디션이나 장기 임차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형 빌딩의 소유주들을 보면 방금 설명드린 두 빌딩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개인이나 일반적인 법인에서 이런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산운용사 같은 투자 회사들이 펀드 형식으로 대형 빌딩들을 보유하고 있고,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보면 국민연금이나 공제회 같은 대형 투자자들이 대부분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능력 옆에 T412 빌딩 같은 경우에는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빌딩들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거래 방식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절차도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복잡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대형 빌딩들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멋진 대형 빌딩들의 정보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